그리고 또 파스테르나크 시 중에서 이게 촛불 겨울밤도 여기서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기 닥터 집하고 이제 이권인데, 모든 대지 위 모든 경계까지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책상 위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촛불이 타올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촛불이 타올라요. 바깥에서는 막 이렇게 눈보라가 이제 휘몰아치는데 2월 한 달 내내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쉴 새 없이 책상 위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촛불이 타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십자가 또 중간에 이미지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 이게 딱 봐도 혁명, 뭐 내전, 이런 피비린내 뭐 이런 거의 상징이고, 그 실내에서 타오르는 촛불, 이게 이제 어떤 생명, 그 다음에 작가의 창작열 뭐 이런 거죠. 불멸 이런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닥터집하고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제가 또 자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 구도를 비슷하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백석이 북한에서 되게 잘 살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고향이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디 뭐 탄광이나 이런 데 잡혀가서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무렵에 이 정도 살았으면 결혼도 했고 애도 5이나 낳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불행했을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 어떤 쓸쓸함 막 그런 정조로 너무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에 그 파스테르나크하고 유비가 되기는 해요. 이거는 좀 말이 되게 되는데, 파스테르나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삼엄했을 때는 창작을 하기가 힘드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범이나 뭐 호랑이를 냅두고 왜 굳이 기린을 가지고 시를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필 하고 비슷한 거죠. 창작 대신에 뭐를 하게 되냐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낙 같은 경우는 셰익스피어를 번역을 되게 많이 해요. 햄릿도 쭉 번역, 전집을 다 번역했던가 거의 그런 식이에요. 문학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창작이 힘드니까. 근데 많은 식의 예술가들이 이런 식으로 활로를 찾으려고 애썼죠. 음악가 쇼스타코비치 이런 사람도 그렇고, 좀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 있는 장르나 그런 음악을 이제 작곡하는 식으로, 아주 찬양시를 쓰지 않는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에 또 김연수가 인용을 했던데, 여기 안나 아흐마토바라는 소련 시인이 있습니다. 여성 시인인데 진짜 그 러시아 그 시 중에서 여성 시인 완전 데모라 할 수 있는데, 아흐마토바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고, 아들이 나중에 역사학자인가 이런데 아들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을 찬양하는 시도 쓰고, 이렇게 누구나 다 공감이 되는 대목이에요. 이거 내가 내를 잡아간 것도 아니고 애를 잡아가지고 써 이러니까 그냥 그거 뭐라고 쓰고 말지.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뭐 스탈린이 찬양할 게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거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생존이 문제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무렵에 이제 그 소련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이제 백석,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막 쓸쓸하게 이렇게 굳이 볼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뭐 이 소설을 다시 보면 제가 좀 중간중간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친구들도 나오는데 제가 인물 파악도 많이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친구인 것 같은데, 기행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왜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언제나 궁금했어 그게 하고 준이 물어요. 약간 술도 마신 상태고. 그러고 이제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32쪽인데요. 그러게 나는 왜 시를 다시 쓰기 시작했을까? 혼자말처럼 기행이 말했다. 그건 어쩌면 불행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언제나 불행에 끌렸다. 벌써 오래전부터. 어쩌면 어린 시절에 놀라웠던 산청과 여우들과 붕어곰과 가지랑집 할머니가 겨우 몇 편의 시로 남게 되면서, 혹은 통영까지 내려가서는 한 여인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고 또 몇 편의 시만 건져온 뒤로는 줄곧 기행을 매혹시킨 불행이란 흥성하고 눈부셨던 시절,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었다. 다시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때뿐이었다. 사랑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불행해지는 것쯤이야 두렵지 않아서. 네, 이런데 글쎄 제가 이 젊은 날의 백석이면 모를까,
자, 그렇고 이제 또 그 뭐야, 아까 그 작가 동맹, 조선 작가 동맹이었죠. 거기 이제 번역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 쓰고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러시아 알파벳을 써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구서를 내면서도 알았는데 이게 조판 작업이 옛날엔 진짜 힘들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러시아어까지 노출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해주셨고, 그 파스테르나크 뭐 보즈네센스키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다가 백석이 벨라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니시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럼 이제 러시아어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텍스트에 노출된 거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요거 제가 백석하면서 찍은 그 모닥불이거든요. 모닥불 얘기 쭉 하다가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요런 시를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런 거는 뭐 김현수가 못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조 당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아휴, 이거는 여러분 껌이에요. 이거는 아무튼 그 소련 그쪽에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뭐를 읽으면 이거는 뭐 박해라 할 수 없는 저기 수준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 부항 떠주는 그냥 그런 수준이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하고 얘기 제가 아까 해드렸고, 그렇고 이제 자백위원회에 불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석이. 그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뭐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옥심 이것도 나오고, 옥심은 저기 그 뭐라 그래요? 조선족 말고 고려인인데 그 얘기 나오는데 이제 옥심 같은 경우 나중에 자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고백하고 자백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솔직하게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나 조직 또는 남들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대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강요받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의 얘기들 여기 옥심의 러시아어 이름을 라리사네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힘들게 그 카자흐스탄에서 일로 넘어오게 된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소련이 이렇게 이제 소수민족 굉장히 이제 박탈이 아니고 억압을 하면서 싹 다 잡아가지고 저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카자흐스탄에서. 그럴 때 얘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잠깐 얘기하는 대목에서 구인의 얘기가 나와요. 구인의 멤버 중에서 이상과 유정은 김유정이죠. 젊어서 죽고, 기림과 지용, 김기림이랑 이제 그 정지용, 뭐 어쨌고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문학사를 공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자백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까발려져서 그게 되게 이제 상처가 근데 그게 그렇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조선의 스탈린그라드인 함흥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래갖고 이제 벨라랑 얘기하는 건데, 스탈린그라드는 레닌그라드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그라드로 갔다가 다시 지금 돌아가서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영어식 발음으로 세인트 피터스버그죠. 그러니까 성 피터의 도시. 이때 피터는 이제 뾰트르 대제의 도시라는 이제 그건데 그거를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또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이 백석, 그러니까 기행이죠. 옛날에 이제 영어 선생님 하던 시절을 또 한번 회상해 보기도 하고, 메디나 충증 박멸의 교훈. 이건 이제 그 소련에서 이런 기생충이 생긴 거를 박멸한 거를 이제 빗대어 가지고 또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좀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계속 전개가 되더라고요. 네. 뭐 후르시초프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또 반찬 이름 이런 거 나오는 거, 음식 이름 나오는 거는 이제 백석 씨를 우리가 연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파스테르나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걸 말이야. 어째서 내가 그 번역을 자네에게 맡겼는지 이해하겠나? 이러고 또 강옥심 아까 말한 그 옥심인데 거기도 이제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병도인데 제가 인물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걸로 봐서는 독서의 불성실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그렇게 확 끌리게 재밌지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희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놓쳤는데, 아, 협동조합에 이미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만나게 됐나 이런데 이 인물이 들어와서 백석의 시를 상기시켜요. 근데 이 상기시키는 게 이제 그 나타샤 그거죠. 가난한 애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내린다. 그 다음에 그 바람벽, 흰 바람벽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이거를 이제 하는데, 동무가 잘못 들은 모양이요. 작가 동맹이 나를 조합에 파견한 건 맞지만 나는 시를 번역하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정말 시인 백석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여기. 뒤쪽입니다. 198쪽인데 그는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 역 앞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건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리는 세상이었다. 이런 세상이라면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가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고 있을 게 분명했다.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세상이 나타난 걸까?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세상이 나타난 걸까? 자신은 다만 시를 한 편 들었을 뿐인데 그나마 오래전 자신이 쓴 시였는데 기행은 가만히 서서 푹푹 내리는 눈을 맞으며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대는 흰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자신의 시를 부정하고,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나름의 어떤 정서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왕지사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픽션을 이제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독자는 기왕지사 있는 스토리를 자꾸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백석을 자꾸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데, 작가가 쓰고 싶은 이 픽션 속에서의 기행은 또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걸 이제 좀 분리해서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뭐 쓸쓸함이라든지 고즈넉함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전달이 됐는데,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연수는 원래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연수가 어디 쓴 산문에 보면은 자기 시는 별로 멋지지 않았지만 또 자기도 별로 멋지지 않았지만 시를 쓰는 나는 너무 멋있었다. 이런 식의, 제가 이른바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 말을 이제 김연수가 했는데, 그런 내공이, 그리고 이제 김연수는 산문 자체가 굉장히 감성 충만이거든요. 소설 자체가. 여기 쭉 이제 문동에서 많이 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거는 밤은 노래한다. 요거 장편 소설. 요것도 정말 감성 충만해. 또 성실하고 김연수만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 요거 이제 김천 출신이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작가 어릴 때 기억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담아서 이것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4월의 미 7월의 술 이런 데도 수록된 것 중에 연애 소설 머시기 하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뭐 그렇습니다. 다 이런 감성이 충만한 이제 작품을 쓰는데,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챕터가 또 있어요. 오체르크. 이것도 이제 러시아 장르인데 그 일종의 르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고문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되게 유행을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백석이 그 친구하고 나누는 이제 대화인데, 어떤 꿈들인가, 예를 들면 현이 물었다. 우선은 시집을 한 권 내고 싶었지. 제목은 사슴이면 좋겠고 냈죠 이미. 자, 그 다음은 그랬더니 시골 학교 선생이 되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면 좋겠고 뭐 등등등. 착한 아내와 함께 두메에서 농사지으며 책이나 읽고 살았으면 하지. 또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이렇게 이만하면 굉장히 큰 꿈이에요. 의외로 이런 꿈을 이제 이루기 힘든데, 보니까 그 꿈을 이루면서 살다가 간 것 같고, 한 개체가 태어나가지고 90 넘도록 뭐 이렇게 살다 갔으면은, 특별한 장애 없이 질병 없이 살다 갔으면 이거는 아름다운 이제 인생인 거죠. 자, 그렇고 제가 이제 뭔가를 놓쳤을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불이 나는 걸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불이 천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인재가 아니라 천재, 하늘 천자 써가지고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김연수를 꽤 오랫동안 읽어온 독자로서는 2% 좀 부족한 그런 소설이라는 기대에 비해서, 그래도 뭐 어쨌거나 제가 이거 얼마짜리요? 13,500원 주고 사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다 이제 읽었습니다. 네, 그랬고, 마지막 항상 그렇듯이 이제 김연수는 원체 글을 잘 쓰고 이렇게 사람의 금선을 건드리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작가의 말,
마지막으로 다시 백석은 1996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나는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된 그를 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어머니와 그분이 살아오신 한 시대에 이 소설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헌사가 아주 좋습니다. 한 시대에